2024년 7월 18일인데 음력으로는 13일이죠. 오늘 그 목요일인데 이거 이 공부를 좀 그만하고 싶어도 이게 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이 환국문명학술원이 우리 환국문명학술원 연구원들이 드디어 이제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이제 가까운 것 같아서 조금 흥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저녁 한 7시가 넘었는데 학문 산책 236번째 특집 14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BC 356년에서 323년까지 살다가 한 33살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북서부 중앙아시아 북서부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이 쿱타왕 찬드라쿱타라고 그러죠. 이 마우리아 왕조를 열었던 사람인데요. 그 아들이 유명한 그 아소카 왕이죠.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북서부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북서부 쪽에서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이 찬드라쿱타가 그 코끼리를 뭐냐면은 이용해서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원정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제가 앞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스파르타, 기타 이런 그리스 문명이 이 페르시아 문명의 그 도전장을 이제 던진 것이죠. 던졌는데 이 동방원정을 하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으면서 결국은 다시 소왕국으로 이제 분할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우리가 눈여겨 보았던 나라들이 바로 메디아, 이 파르티아가 박용 선생님은 이걸 백제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어요. 파르티아, 이제 아리아, 드란지아나, 아라코시나, 박트리아. 이 박트리아가 이제 중상국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제 이 고구려가 되는 겁니다. 고구려. 자, 우리가 스키타이, 스키타이를 하면은 신라와 관계가 좀 있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앞전에는 이제 이야기만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키타이 지방에서 이건 이제 신라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이제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세계는 이게 이제 BC 이제 1세기부터 AD 4세기까지가 여기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요. 요 약 한 400년, 500년 동안에 500년 동안에 바로 삼지 세력이라면 삼원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주축이 되는 삼지 세력이 이 역사의 중심으로 이제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사실상 주도한 나라는 바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박트리아,
이게 이제 중상국이라고 했죠.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이 중상국이니까 이게 이제 고구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삼지 세력인 삼원 사상을 바탕 두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진한 마음 변환이 이제 이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신라에 대해서 잠깐 신라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래서 이 신라는 지중해에 있는 카파소키아에서 이제 출발했다 이거죠. 카파소키아에서 이제 출발했는데요. 이 카파소키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스키타이의 고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파소키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란 땅인 흥그마티아를 이제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이 박테리아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제 그 조선반도에 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라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의 탄생은 바로 이 터키어와 우리말이 친척 관계라는 말이 바로 형제국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터키어와 우리말이 이제 친척 관계가 되는 말이 바로 이 형제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어문학계에서도 이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파르티아 백제 세력과 이 신라 세력, 그 다음에 이 박트리아의 중상국인 고구려 세력, 이 삼지 세력이 바로 BC 1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주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바로 샤먼 세력이 삼지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제국으로 이끌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BC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의 제가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상고사학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땅에 있었다. 그때 다른 나라들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율곡 이중재 선생님께서는 자치통감을 보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적었던 것인데, 지금에서야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BC 1세기부터 AD 4세기까지는 삼지 세력으로서 세계의 주역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지금 중국 땅에는 중국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주도적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중국을 비정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중앙아시아를 모델로 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세력들이 계속 이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중상국을 거쳐서 계속 뭐냐면은 도낭을 거쳐서 동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말은 삼지 세력 즉 사면 세력이 이때 중심이 되었다는 말이었다 이거죠. 내가 이제는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는 거 이제는. 그래서 사서와 일치한다. 이게 자치통감 일치한다. 자치통감에는 그거를 중국 무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중해 문화권에서 계속 동진하여 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는 바로 중국 땅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러면 이 삼지 세력인 고구려 백제 신라 사만 진한 마음 변환이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제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들을 바로 첫 번째 용왕의 숲속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프레이저가 숲속의 왕이라고 말하고 비밀신전 즉 지하신전을 가지고 있고 동굴에서 천문학을 관측하는 사람으로서 황금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삼지 세력은, 즉 사문 세력은 태양 신상의 머리 장식하는 옥황이 바로 실리아 언덕에서, 실리아 언덕은 지금 현재의 지중해의 서아시아의 하이눔에서 발굴된 것은 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사문 세력들은 도끼를 들고 있는데요. 도끼는 비민의례에 쓰이는 사제의 의례이고, 네 번째, 중산국, 즉 중산묘가 흉노의 본거지다는 것이죠. 흉노의 본거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선우는 그 흉노의 가장 대빵을 우리가 선우라 그러잖아요. 이걸 상기능인 조로아스터기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 신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제 신농시도 바로 불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중산은 몽골어로 고구려다 이거죠. 중산은 몽골어로 이제 고구려란 말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북방 흉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중산국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산국 오래가지 않았다. 왜? 사카족 색족인 과 그 다음에 이 파르티아 백제에 의해서, 그리고 월지족에 의해서 이게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지 세력으로서 사문 세력의 BC 1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선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사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사문 세력의 이 조로아스터거죠. 이 세력의 어떠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이제 있느냐를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삼지의 도를, 삼지 사문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삼지의 도는 유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문이 이제 구세력이 기성종교에서 이제 타도되었다는 것이죠. 기성종교는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들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 타도되었다 이걸. 그래서 이 타도되면서 이 삼지도의 사원들은 지하에 보통 있고 숲속에 있었는데, 이거를 국가영지로 모수하고요. 두 번째는 풍류와 다신을 상징하는 소아시아의 여신을 숭배했죠. 여기 이제 다신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여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유일신이 왜 유일신이 되었는가? 왜 샤먼이 가지고 있는 유계를 바탕으로 해서 천문학과 연금술, 점성술, 풍수지리 같은 것을 버리고 오로지 철학과 문예를 가지고 재편했는가? 이런 것이 앞 시간의 이야기와도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그리스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이제 문화로 이제 이 평정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알렉산더가 손잡고 아나시만드로스의 와 같이 이 철학과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를 평정해 나가는 그리스 문화가 이제 꼽히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를 널리 읽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왔을 때 이 사문의 지도부가 힘이 약해지고 소위 말하는 그 사문 제국에서 그 봉선으로서 했던 소위 말하는 제후국이죠. 소국이라 그러는데 이걸 일명 이제 그 제후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왕이 뭐냐면 이제 힘이 더 강해져 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BC 7세기부터 2세기까지 철기 시대를 맞으면서 차축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때 철기를 바탕으로 했는 소왕이 사문 제국에 있는 지도부를 민심 위반으로 구테타를 한 거죠. 구테타를 한 거죠. 저 이제 샤먼의 지도부를 뭐냐면은 공격하는 이제 일이 되어서 이거를 타도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죠. 타도 대상으로 됐던 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바뀌었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왕이 이제 힘이 강해졌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전제 왕궁국가 나타나서 제국이 이제 분할돼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샤먼 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렉산더를 포함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오늘날의 조선반도에까지 오게 돼 가지고 마지막 고구려 백제 신라 세력이 이 한반도에 이제 몰려드는 우리가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반도에 를 바로 샤먼 제국의 성지이고 샤먼 제국의 이 마지막 이 기양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조선 반도를 바로 샤먼 제국의 소도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샤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다 지금 현재 도둑맞고 빼떨리고 지금 현재 됐지만 유일하게 샤먼 제국 3지의 도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오로지 뭐냐면 지금 현재 조선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흥시켜서 다시 샤먼 제국의 영광을 우리가 재현하자. 자,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그 시대의 샤먼 제국을 말하는 걸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소국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대들었던 이 샤먼 제국에 대들었던 과거의 아시아의 동방 원정도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의 핵심적인 철학 정치 사상이 바로 공화정이잖아요. 귀족 공화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샤먼 제국의 전제 왕권 국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공화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민주공화정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먼 제국은 바로 민주공화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제국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분권화되고 자유화되고 네트워크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주화를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학술원에서 우리 한국문학술원의 연구원들이 말하기를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민주주의를 실현시켜서 이것을 다시 세계민주주의에 우리가 내다 팔자. 이게 앞으로 샤먼 제국의 마지막 귀양처인 이 조선반도에서 우리가 개개인이 샤먼의 후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제 얼굴에 이 화면에 비치는 같이 생활 소도 우리 집에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 소도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생활 소도라고. 샤먼의 개인 생활 민주공화정의 샤먼 제국을 다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이 바로 이 탈이 바로 뭐냐면 샤먼 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철학과 사상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가면 우리가 여기에 바로 기양처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비너스상도 있고요. 제가 요 근자에 또 인류학에 대한 책과 그다음 문해사조에 관련되어 있는 책,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을 조금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용 선생님의 책을 다시 연구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은 바로 오늘날에 미쳐서 동북 삼국의 가장 대한민국만이 지금 이제 민주공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체산제를 이루고 정치적으로 개인공화국을 이룬다는 뜻은 분권화되고 자유화 네트워크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고 그 다음에 협동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영미식의 어떤 정치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독일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식의 정치 모델이 바로 샤먼 사상인데요. 샤먼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죠. 선과 악이 아니라 그 선과 악 사이에 국가가 그것을 질서를 잡아주는 방향으로 즉 복지사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샤먼 사상으로서 지금 현재 정치 모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영미식의 정치 모델을 버리고
자본주의 무슨 빨갱이니 이런 이야기를 집어치우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삼원 제국을 민주공화정으로서 발전시켜서 우리가 세계에 우뚝 솟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신없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